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었던 보험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엄마, 이모의 사돈의 팔촌까지 부탁해서 억지로 들었던 그 수많은 보험들. 하지만 이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세요. 전문가의 비교 분석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보험. 본인의 자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재무 설계 등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온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금융상품 판매 전문 회사로 다양한 회사의 금융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도전한 두 용사. 먼저 전문 금융인이 되고 싶다는 통계학과 출신의 황지민 용사입니다. 가게 화재보험 계약 청약서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20대 청년으로서 사회 청년이기도 하고 보험 쪽이랑 재무 쪽 양쪽 다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 기회로 좀 경험도 쌓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 지원했다는 박종범 용사. 친화력이 좋은 성격이라 영업에도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직업이고 많이 들어봤을 법한 직업인데 약간 이런 막연하게만 저희가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정작 그 사람들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고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생소한 분야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보험, 재무 설계.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두 용사의 체험기. 비교하자, 실천하자, 베스트 화이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뒷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용사들이 기업에 인사하러 온 첫날인데 사무실에 인기척 하나 없네요. 처음에 빈자리가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현장에 나가 있구나. 고객을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취업 체험하러 온 상명 황지입니다. 1년 박종범입니다. 네, 김상혁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금융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금융백화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말 네. 궁금합니다. 금융이라고 하면 뭐 보험이나 저축이나 뭐 펀드, 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고객님들한테 뭐 보험이면 보험, 재무설계면 재무설계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융 전문가 직업을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 두 명에게 꼭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말 뭐 어떤 선입견, 뭐 어떤 이런 거 없이 정말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좀 뿌듯함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내일이다 생각하고 한번 체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아는 분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또 뭐 잠깐 하고 그만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인식 중에는 되게 안 좋게 이미지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들의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양심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이나 뭐 SNS 이런 쪽에도 많은 부분들을 고객 발굴하는 데 힘쓰면서 그렇게 이제 인식을 좋게 만들고 있죠. 예. 이 기업은 금융 전문가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금융 전문가 육성에 힘을 쓴다고 합니다. 시상을 해드릴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한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드립니다. 저희 팀원들 이렇게 저를 이끌어주는 멘토님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용사님들의 인사말을 또 신입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황재민 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황지민이라고 합니다. 재무 설계랑 보험 설계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회 청년한테는 많이 부족한 지식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대대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관심 있는 용사들한테 소개할 수 있게 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번 직업 체험에서 가장 알고 가고 싶은 건 보험 설계사와 재무 설계사가 고객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그래 더 크게 바라봤을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산의 진미가 즐비한 이곳.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먼저 와서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용사들의 체험을 도와줄 멘토입니다. 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재무설계 담당의 황선옥 FA님. 네, 반갑습니다. 보험 담당의 유한나 FA.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신입이 들어오면 이렇게 식사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히 맛있게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들과의 만남도 반갑지만 지금은 눈앞에 있는 음식을 더 반기는 것 같아요. 잠시 체험과 도전은 미뤄두고 먹기에 집중하는 두 용사. 체험하기 전 든든하게 배 채우세요.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딱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이렇게 따서 그거에 대한 확인이 된 인증을 받은 분들만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자 뭐 이제 보험 설계부터 재무 설계 또 필요한 자격증들이 다 있거든요. 손해보험 자격증하고 생명보험 자격증, 변액 자격증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보험사 자격증도 다 있고요. 증권투자 상담사하고 펀드투자 상담사하고 파생상품 상담사까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서 그 펀드투자 상담사는 따면은 그 증권회사에 그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펀드나 이런 거 운영하는 것까지도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격증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고 네.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는 뭐 예전처럼 막 그냥 뭐 소개만 해주고 안다고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정말 공부해갖고 자격증을 하나하나 다 취득해서 그걸 인정받은 사람만 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자격증은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있어도 뭐 보험이랑 관련 없는 그냥 취직할 때 필수적인 뭐 그런 자격증이 아닐까 싶었는데 있다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모의 시험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문제지나 이런 걸 모의 해보는 것도 예,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처음 시켜본 거예요, 막 이렇게. 기업에 입사하는 신입은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장소 각종 보험 분석, 금융 지식 이론, 자격증 공부 외에 선배들과의 모의 상담을 통해 영업 노하우 등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일은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을 뭐 분석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드려요. 사망, 암, 그리고 뇌, 심장, 수술비, 그리고 플러스 실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암도 암 나름대로 범위가 있어요. 모든 보험사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담보의 금액이 4,000원대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보장을 받을 때까지 얘는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카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험 그 병원 갔다가 딱 나오면 진단서나 소득이 나오면 거기 보면 무슨 수술에서 옆에 뭐 카드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받아야지만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에 대한 시선은 저는 솔직히 저도 안 좋은 줄 알고 이제 들어왔는데 실제로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와서 느낀 건 이 사람들이 그냥 파는 게 아니구나.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뇌에 있어서 가장 넓은 범위는 여기 보면 뇌출혈은 16%고 뇌졸중은 77%잖아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100% 담보예요. 그래서 내가 뇌에 있어서는 어떤 담보에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 맞아요. 뇌혈관 질환이 내 담보에 있어야지만 내가 뇌혈관에 관련해서는 모두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100%짜리 담보인 네, 맞아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뇌에 있어서는 뇌혈관, 심장에 있어서는 허혈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증권을 딱 봤을 때 되게 잘 아실 수가 있어요. 두 분께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세요? 엄마가 부모님이 하시는 거가지고 그러면 그러세요. 어머니가 제 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보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든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두 분께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신 거를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복잡합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 머리를 따라하기 살짝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질 게 많은데 엄마가 잘 해놨을지 그치. 궁금합니다. 난 내 엄마를 믿어. 엄마만 철석같이 믿고 들었다는 보험. 과연 두 용사의 보험 가입 상황은 어떨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두 분 거를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박종범님 같은 경우는 조회가 됐어요. 박종범님은 조회가 됐고 진인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실비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꼭 있어요, 지금. 예, 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네, 엄마. 이제 보험 설계자 분이 나 이제 조회를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게 없다 하셔가지고 엄마를 믿었는데 엄마가 보험을 들었다고 믿었는데 안 돼 있더라고. 내일부터 조심하고 다녀야겠네. 엄마 그렇잖아도 그래서 너 보험 들려 그랬어. 아. 어쨌든 너 성인이 됐기 때문에 실비보험 하나 들려 그랬지. 아이고 이 아들이 무슨 일이야? 알았어, 엄마. 믿음이란 게 갑자기 한순간에 왜 무너지는 것 같지? 하기도 했고 이제 확인할 차 전화를 했었습니다. 종범 군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어떤 게 부족해 보이시나요? 뇌혈관 질환. 오, 맞아요. 맞아요. 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했잖아요. 뇌혈관 없으시죠? 그리고 급성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마찬가지로 없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데 여기 부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객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상해 사망이랑 실비가 없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데 그 돈이 가벼운 돈이 아닌데 보험 제도를 제가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실망감을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 체험 둘째 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객과의 상담입니다. 고객과의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자면 현장 학습을 하는 건데요. 직업 체험으로 나오신 장병들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80% 선지급을 할 비싸게 가입하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여기 있는 담보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빼셔도 돼요. 이 중대한 질병으로 멘토의 상담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용사들도 열심히 기록합니다. 나는 뭐 하나도 지급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입원 첫날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원 첫날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입원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면 거기까지 보장을 받는 거죠. 또 이걸로. 그래서 요걸로. 일단 저는 진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전문가다.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이제 그 유한나이프한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한나이프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고객한테 제공을 한 모습 보고 진짜 대단한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몇 개 질문 드렸는데 네. 우선 이제 유한나이프를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만나시는 건지 추천을 받으신 건지. 누군가의 추천을 받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사실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블로그도 하시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제가 드렸어요.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 보험 네. 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네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보험 설계가 왜 필요한지 좀. 보험 처음에 제가 보험을 들게 된 게 10년 전이 넘었는데 범위가 넓고 보장이 좋다라고 해서 사실 10만 원 넘게 들긴 했는데 사실 제가 받는 게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는 반드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보험회사를 선택을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만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실비도 10만 원이 넘었고 변액 CI 보험도 30만 원이 넘었고 그래서 그 특성들만 이렇게 정말 집약적으로 뽑아서 저에게 맞게 설계를 해주시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게 더 가성비 좋은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고객한테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 그게 정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설계가 나오면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객은 똑같은 보험료로 굉장히 더 넓은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되게 좀 많이 설계를 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제가 24개 손해보험사랑 생명사랑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몇 장 놓고 가도 될까요? 네. 커피숍에 와서 미팅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전단지나 명함을 놓고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고객님이 필요로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어디서든 연락 오시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또 제가 개척 영업을 하고 있어요. 내 고객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가입을 했고 어떤 담보가 있는지 고객과의 상담이 끝나면 상담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성립된 보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험 증권을 작성합니다. 밖에다 빼놔요. 보험 증권까지 작성하면 고객 상담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고객을 끌어당기는 영업의 힘. 그 시작은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보험 영업은 각종 SNS,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최초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블로그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인분들이 이제 다가가면서 지인들한테 보험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만약에 거절을 맞게 되면은 또 십 관리가 좀 안 되죠.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 영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블로그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 외에도 이번에 카페라든지 SNS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카페, 맘카페도 많고요. 맘카페라든지 자기 취미 활동 카페. 이제 이 지인 영업, 가족 영업은 진짜 옛날 그 보험을 말하는 거고 현재 영업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현장에 가서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블로그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많이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 영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요. 2년 정도 여기 입사하고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이제 문의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문의가 오고 이제 좀 많이 바빠졌죠.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블로그뿐만 아니겠지만 많은 온라인 영업 그리고 마케팅 영업으로 훨씬 더 트렌드에 맞게 갈 것 같습니다. 실제 유한나 멘토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업을 하는데요. 마침 온라인으로 문의 온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이 원장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지는 진짜 딱 3일 됐어요. 딱 3일.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두 분 중에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보험이 없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잘 생각하셨어요. 잘. 한번 공부 열심히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분석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용사님께서는 봤을 때 딱 어떤 게 부족해 보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표를 살펴보는 황지민 용사. 그런 그의 눈에 포착된 항목이 있었으니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빠져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뭐고 허혈성이 뭔지 모르세요. 예. 이게 어디까지 범위인지 모르고. 그럼 알려줘야 되겠죠. 이분이 미용실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미용실을 하시면 이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에서 혹여나 불이 나거나 아니면 제3자가 불이 냈을 때도 그 사람이 화재보험이 없으면 이거 어디 가서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니즈 환기를 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계약이 진짜 체결이 되면 저한테 오는 보너스는 아우, 지금 입사를 하세요. 그 2배의 보너스를 드릴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고객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오늘 직업 체험으로 저희 장병님이 이제 설명을 드리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황지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원장님은 여기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2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증, 상해 후유 장애 80% 이상이 500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똑같이 뇌랑 심장 2대 질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었으면은 좋다 싶겠다는 판단된 것을 저희가 이제 노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유사암이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유사암이 발견됐을 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 발음도 꼬이고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고객이기도 하고 신체 검사도 원장님이 이끄는 미용실을 불타면 이제 저희 원장님도 이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오늘 준비한 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900원에 1,950원, 410원, 그 다음에 780원이 나와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우리 원장님한테는 이 화재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추가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이거는 내가 좀 다시 세세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한번 저도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황지민 용사에게 보험 상담을 받은 고객,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 2대 질병에 대해서 몰랐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게 됐고요. 또 제가 화재보험을 아직 못 들고 있는데 그 점도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나의 상담에 어떻게 만족을 하셨어요?
전 처음에 잘할 줄 알았는데 진짜 확실히 긴장이 많이 되고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버벅거리는 건 당연히 있어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지민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다가 그냥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었으면은 좋다 싶겠다고 판단된 것을 저희가 이제 노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끌어내야 돼요. 눈을 보면서 똑바로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뭐 건강검진을 뭐 신체 검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황해서는 안 돼요. 신체 검사를 받으셨는데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전문가다워 보이지 않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이제 채우신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 상담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조차도 그 멘트가 전문 용어니까 말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그 부분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고,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이거는 불필요한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 체험을 끝내고 이번에는 재무 설계 체험을 위해 새로운 멘토를 만납니다. 예. 혹시 재무 설계가 어떤 건지는 아세요? 개인의 소득과 생애 주기에 맞춰서 네.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네. 그런.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요. 네, 맞아요. 네, 재무설계는 재테크하고 재무설계가 사실은 같이 가는 건데 개념이 약간 틀린 게,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왜 자산을 불린다고 하죠. 그래서 뭐 5천에서 6천, 뭐 6천에서 7천에서 이제 그 물질적인 가치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 재무설계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애 주기별로 뭐 30대가 되면 뭐 결혼 준비 자금, 뭐 40대가 되면 교육 준비 자금, 그다음에 이제 뭐 50대가 되면 노후 자금, 그 목적 자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군대 월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일병은 저는 3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상병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4만 원 더 비좀 3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월급 받으시면 어떻게 쓰고 계세요? 부대원들이랑 같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아니면 그냥 평일 외출 때 나가서 이제 필요한 물품 살 때 그렇게 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3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이제 나라사랑 적금을 들어놨고, 그다음에 2만 원은 이제 주택청약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 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자산 상태나 현금 흐름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받아서 그 고객분들한테 이제 받아온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해보시겠어요? 예. 재무 설계사 체험을 하기 전 두 용사의 재무 설계 점수를 매겨보기 위한 테스트. 과연 두 용사는 자신의 월급을 잘 운용하고 있을까요? 얼마 남으십니까? 한 20만 원 있는데 너무 돈을 허투루 쓰는 것 같아. 20만 원 남으십니까? 그렇지. 통신비도 그러면 통신비는 부모님이. 근데 적금 20 든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16만, 20만 원 남습니까? 16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남네. 재무설계가 진짜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야. 저축은 지금 20만 원씩 하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지출은 이제 생활비로 10만 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통신비를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면 사실 마이너스인 거죠. 예. 두 분 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지원을 안 받으신다고 하면은 마이너스신 거예요. 저축은 딱 맞게 하시는데, 그러면 저축한 만큼 생활비를 좀 줄이셔야 되는데, 예, 생활비에서 조금 더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너무 좀 비참하다 해야 되나?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저? 앞으로 전역할 때 제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꼭 드릴 거죠? 꼭 드릴 겁니다.
내일 만나실 분은요, 제 블로그를 보시고 거기에서 오픈 채팅으로 해서 이제 문의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재산 상태를 제가 받은 거를 분석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출. 네네, 지출. 그거에 따른. 네, 퍼센테이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생활비가 30% 나가고 있고 교육비 30% 나가고 있고 지금 이자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딱 보시면 어떤 걸 줄여야 될 것 같으세요? 생활비는 이 정도면 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요, 여기에서 저는 이 대출이자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대출의 몇 프로인지는 아세요? 대출은 안 했어요. 보통 대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그 이율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3%대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비싸게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내리실 수 있는 겁니까? 그쵸. 이 대출을 이 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돌리면 대출 이자를 줄일 수는 있는 거죠.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할 건지. 투자나 노후자산 관련해서 더. 네네. 지금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은 이분들 자산 상태에서 비어 있는 데는 투자자산하고 노후자산 요쪽이 비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공시 이율로 해서 지금 제일 높은 데가 2.52.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여기 지금 이 상품으로 2.56. 여기 생명회사. 네.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숙지하셔가지고 내일 그 뵙는 그 고객분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어느 분이 하실지. 어제 내가 보험을 했으니까 너가 이번에 재무설계 너가 하는 걸로. 손님의 말을 따라야 돼. 네,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셔가지고 내일 그분한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재무 설계 공부에 들어간 두 용사.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고객에게 설명하는 임무입니다. 용사들이 공부에 열을 올리는 그 시각, 유한나 멘토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요.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그 장병하고 들고 가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황상병님, 네. 어제 그 우리 미팅 하셨던 그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뵙기를 원하시는데 준비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하신다는 거. 매우 긍정적이세요. 지금 다시 보자는 얘기는 이제 어제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이제 확정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실수를 만회하고자 연습에 연습을 하는 황지민 용사. 생각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맹연습을 하는데요. 여기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 고객님이 들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고객이고 제가 실수하거나 부족했던 거를 이제 유한나 FA님이 저한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만큼은 지키고 좀 연습도 하고 이제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험 괜찮은 것 같습니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진단비랑 이제 보험이 커버해준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넌 어땠어? 대출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도 여러 가지 하니까. 내가 이거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다들 진짜 전문성도 뛰어나신 것 같고 바깥 인식하고 우리가 진짜 체험해서 느끼고 나서 이미지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기존의 이미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 선배들을 위해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용사들. 그렇게 용사들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고객 상담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박종범 용사와 황선옥 멘토. 어제 대출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셨어요? 예, 이제 대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 고객님의 지금 상태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적합한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은행에서 한 몇 프로 정도 하는지? 은행사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에서 3% 정도고 높게 잡아야 3%라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이제 바꾸면서 한 높아야 3%니까 15만 원만 내도 된다고. 충분히 그만큼 덜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한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직업 체험으로 나오신 장명님이신데요. 저랑 고객님이 보내주신 지금 자산 같이 공부해가지고 지금 설명 드릴 거예요. 조금 부족한 부분 있어도 잘 설명 들어주세요. 네. 미래 설계사 박성범이라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약관 대출 이자금이 지금 7%를 내고 계시고 있잖아요. 약관 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바꾸실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떨어진다고 하면 진짜 막 바꾼 생각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반복을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 전세금 3억 5천만 원에서 최대 80% 아니 최대 한도 80%까지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자율 같은 경우는 그 은행사들마다 다르겠지만 2%에서 높게 잡아야 3%고 이자가 15만 원이어서 한 20만 원 정도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으세요. 이 노후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연금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산 상태를 자산표를 바꿨는데 혹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관 대출 같은 경우가 이자를 7%나 내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돌리자 이자율을 2%에서 3%대 높게 잡아야 3%니까 이제 투자 자산이나 노후 자산에 좀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보가 다 됐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모를 때와 알 때의 차이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아는 것도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금융연금 같은 경우도 회사들마다 이제 이자가 달라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의 장점이 각 그 은행사들마다 비교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도 생명이 조금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거 상품 갖춰줘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셔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쓴다면 나가고 뭐 쓰면 나가고 내가 뭐 쓴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이제 고민이 있고 애들은 커가고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이제 한 방법이 있다고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참 좋은 게 방법 갖춰주고 많은 걸 배우고 간 것 같아요. 보험 약관 대출이 뭔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뭔지 그거를 몇 프로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알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공부하기 솔직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높게 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성공적인 박종범 용사의 고객 상담이 끝난 그 시각. 원장님과의 두 번째 고객 상담을 위해 미용실을 찾은 황지민 용사와 유한나 멘토. 다시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2대 질병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비교 분석해서 이제 저희 원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제 3가지 보험 회사를 준비했는데 여기는 화재보험하고 이쪽 양쪽은 손해보험입니다. 이쪽 화재보험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옆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비싼 그 손해보험을 이제 원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게 어제 저희가 또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원장님 가게의 그 화재보험 계약 청약서입니다. 말씀드린 그 건물, 시설, 재고 자산, 그다음에 집기, 비품 등 이런 담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잘 되셨나요? 잘 이해가 가게 말씀 잘 해주셨어요. 흔쾌히 청약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서명 따라 쓰시면 되세요. 원장님 성함이랑 서명해주시고. 와, 축하합니다. 황지민 용사의 준비성이 원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의 고객 상담 끝에 보험 가입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체결한 날짜로 30일. 딱 그 기간 안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한테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거나 그러면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낸 돈을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 저 그 보험 설계는 저한테 맡기셨으니까 제 머리는 저희 원장님한테 오늘 맡기고 싶습니다. 너무 영업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황지민 용사 영업 마인드 100점을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생각도 났고. 저녁이 이제 내년 5월인데 그때 뵈서 나와서 제대하고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 고객 관리도 100점을 드릴게요.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100% 신뢰하지 않으면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단기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저 친구의 마음이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게다가 지금 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저 친구가 머리를 깎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저한테 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한다고 하니까 영업에 아주 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행동이 그냥 사인만 받고 그냥 뒤돌아서는 설계사가 아니고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그렇다면 원장님이 보험 가입을 한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좀 서투른 면은 있었어도 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막상 설명을 들으니까 좀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마음이 결정된 것 같아요. 두 용사 모두 고객 상담으로 녹초가 됐을 법한데 숙소에 와서도 용사들의 공부는 계속됩니다. 바로 내일 있을 자격증 시험 때문인데요. 이 직업 체험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걸 이번에 한번 알아봤어요. 대학 보면 안 돼. 직업 체험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입으로 오셔갖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을 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데 지금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20문항 정도만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용사들이 도전한 생명보험사 자격증 시험은 성년자의 경우 성별,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못 풉니다. 절대 못 풉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못 풉니다. 보험에 관한 법률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처음 이렇게 하시는 거 치고는 아니 공부 하신 거 같은데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이게 박종범 용사님 거고요. 눈이 왔다가 비가 내리는 시험지. 불안한 눈으로 채점을 살펴보는 용사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짧은 시간, 어려운 법률 지식, 생소한 단어 등의 어려움에도 두 용사 모두 절반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60점이 합격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시면 뭐 충분히 원 시험을 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박수 한번 털어주자. 이제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보험, 재무 설계. 금융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영역이라 체험하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을 마친 두 용사.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이번 체험에 임했던 마음가짐,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취업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진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계속해서 보험 상품들을
계속해서 비교 견적을 내는구나. 제가 함부로 생각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직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뀐 걸 떠나서 진짜 제가 함부로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지가. 좀 보험 쪽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보이곤 했는데 이번에 체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정말 자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라고 이미지 자체는 정말 180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근데 방송은 언제 나오나요? 방송은 국방TV에서 11월 30일 토요일 8시, 밤 8시에 방송됩니다. 만약 본방송 사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럴 거에 대비해서 이 국방TV 어플을 보시면 다시 보기 들어가셔서 취업 견문록 자바라를 클릭하시면 다시 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방 사수는 하지만 모두 또 본방 TV 어플 좀 깔아주세요. 네.